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주제 31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하나 제공되었을 때 그 삼각형을 기준으로 평행선을 그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선분들 사이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주제로 이번 주제 31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열기 미션을 통해서 한번 시작해보죠. 자, 여러분은 변 BC와 평행한 선을 그어 삼각형 ABC와 2대1로 닮은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평행선은 어디에 그어야 하고 또 닮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를 기준으로? 그렇죠. 우리가 여기 BC를 기준으로 이 BC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2대1로 축소하는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그으면 될까 생각해 봤을 때 2대1로 축소해야 되니까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밑에 선분 BC는 다 8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요렇게 그어서 4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선분을 그으면은 이 삼각형은 닮음인 삼각형이 되고, 그죠? 닮음인 삼각형이 될 수가 있겠죠. 무슨 닮음이에요? 무슨 닮음이에요? 각과 이렇게 하나의 각과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의 비가 2대1로 같은 사이드 앵글 사이드 닮음이 되겠네요. 그죠? 또 어디에 있을 수 있어요? 선을 요렇게 그어도 되겠죠. 뭐 요렇게 그어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나가도록 이렇게 지나가도록 그으면은 그러면 또 삼각형을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삼각형이 또 만들어지겠죠. 이런 삼각형들이 다 2대1의 닮은 비를 갖는 삼각형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평행선을 요렇게 요래 이쪽으로 삼각형 ABC 안쪽으로 지나가게 그을 수도 있고 삼각형 ABC 바깥으로 이렇게 지나가도록 이렇게 그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죠. 자, 변 BC와 또 평행한 선을 그어서 이번에는 삼각형 ABC와 1대2로 닮은 즉 2배로 확대되는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그때는 평행선을 어떻게 그어야 할까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역시 우리가 삼각형 ABC의 변 BC는 이렇게 8칸짜리 이 BC를 기준으로 2배로 키우려면 여러분 2배로 키우려면 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요렇게 좀 더 확대가 이렇게 확대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좀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삼각형은 요렇게 뭐 조금 정확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런 삼각형이 되어주면 되겠죠. 조금 예쁘진 않네요. 요렇게 요런 삼각형이 되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선분 BC와 2배의 길이를 갖게 이런 식으로 지나가도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 또 어떻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BC의 바깥인데 예, 반대 방향으로 바깥으로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도록 그죠? 선분이 이렇게 2배가 되도록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 이렇게 요 정도 될까요? 이렇게 이건 똑같은 거죠. 좀 더 뒤로 가야 되겠네요. 좀 더 뒤로 가서 2배가 돼야 되니까 그죠? 2배가 돼야 되니까 요 정도에 그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요렇게 이렇게 그어지면 될까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어지면 되겠네요.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좀 공간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어진다면 삼각형 ABC와 2배의 길이를 갖는 삼각형을 우리가 평행선을 그어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1번과 2번의 활동을 통해서 평행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닮음 삼각형들은 평행선의 위치에 따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닮음인 삼각형을 만들 때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우리가 평행선이 삼각형 안쪽으로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고
삼각형의 안쪽으로 그어질 수도 있고 또 삼각형의 바깥으로도 그어질 수가 있고 근데 그 이 꼭지점 A를 중심으로 봤을 때 꼭지점 A를 중심으로 봤을 때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꼭지점을 중심으로 같은 방향의 삼각형이 존재하는 선분 BC가 존재하는 거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외부에 있어 내부에도 있을 수 있고 내부에 있을 수 있고 꼭지점을 중심으로 같은 방향의 외부에 있을 수 있고 또 뭐예요? 반대 방향의 외부에 있을 수도 있죠. 반대 방향의 외부가 있을 수 있고 같은 방향의 외부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부 삼각형의 내부의 평행선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같은 방향의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한 꼭지점 중심 평행선이 중심으로 같은 방향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꼭지점을 중심으로 반대 방향 외부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행선의 위치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관련된 개념들을 보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먼저 삼각형 ABC를 표현할게요. 삼각형 ABC 좀 두껍게 할까요? 삼각형 ABC 삼각형 이 ABC를 중심으로 우리가 선분을 어떻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삼각형의 내부에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또 삼각형 ABC를 중심으로 평행선이 이렇게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삼각형 ABC를 중심으로 꼭 A를 중심으로 반대 방향의 외부에 있을 수 있다. 자, 이 평행선에 존재할 수 있는 위치의 종류를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다 지금 이 평행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과 이 빨간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빨간색 삼각형과 이 평행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란색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기 때문에 그 비를 유지하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A 대 예를 들어서 AD 대 AB는 AE 대 AC 그 다음에 BC 대 DE 이런 순서를 갖는다라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닮음에 의해서 AB 대 AD는 AC 대 AE 그 다음에 BC 대 BE 순서만 유지하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AB 대 AD는 AC 대 AE 그 다음에 BC 대 DE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이런 순서로 여전히 닮음을 유지한다. 닮음을 규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정도는 증명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 이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한 거냐면 얘들아 잘 보면 꼭지점 A를 기준으로 우리가 스타팅 포인트를 A로 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규칙들을 다 살펴보면 A를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어서 보면 이어서 볼게요. 또 역시 똑같은 삼각형 ABC와 자, 이렇게 ABC를 다 그려놓을게요. ABC를 그려놓고 이 삼각형 ABC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평행선이 내부를 지나갈 때 그죠? 평행선이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의 같은 방향의 외부, 다른 방향의 외부를 지나갈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 ADE와 삼각형 역시 ADE, 삼각형 ADE 이것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떤 규칙을 가질 수 있는지 먼저 결과를 먼저 알려주고 시작할게요. 자, 이번에는 중간에 이제 평행선과 평행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행선의 양끝점을 스타팅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런 규칙을 가져요. 잘 봐요. 자, 여기는 책에서는 AD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 스타팅 포인트 DE를 중심으로 말할게요. 자, DA 대 DB는 EA 대 EC의 비를 갖는다. 순서는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또 역시 이 D가 스타팅 포인트예요. DA 대 DB는 EA 대 EC의 비를 갖는다. 그 다음에 역시 D를 우리가 평행선의 양끝점을 중심으로 D 역시 DA 대 DB는 바로 CA 대 CE의 비를 갖는다. 알겠습니까? 규칙이 보입니까? 쏘리 마지막에 잘못 말했네요. DA 대 DB는 EA 대 EC의 비를 갖는다. 역시 이런 규칙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유는 생각보다는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이번에 첫 번째 걸 설명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AB와 평행하면서 E를 지나가는 평행선을 하나 그어보면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면 이 삼각형 ADE와 삼각형 여기를 F라고 할까요? EFC 이 삼각형은 우리가 닮음인 삼각형이 되어요. 그 왜 닮음인 삼각형이 되냐면 뭐 생각보다는 어렵지가 않아요. 평행하기 때문에 얘는 무슨 각이에요? 뭐 동의각인가요? 동의각으로 갔고 역시 얘도 평행하니까 동의각으로 갔겠죠. 맞습니까? 두 동의각으로 갔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 AA 닮음이 되는 거죠. 세 개의 각이 다 같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DA 대 AD 대 EF는 AE 대 EF는 AE 대 EC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녀석이 어디로 간 거야? 여기로 간 거죠. 누가요? 요 녀석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똑같은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보입니까?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똑같이 되는 거죠. 우리가 결론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AD 대 DB는 AE 대 EC다. 근데 선생님은 DA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순서를 바꿔서 스타팅 포인트 D와 스타팅 포인트 누구와? D와 E를 중심으로 선생님 말했죠. 그래서 DA 대 DB는 EA 대 EC다.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가 좋아요. 그렇습니까? 직관적으로 보기가 좋아요. 평행선의 양끝점을 중심으로 DA 대 DB는 EA 대 EC다. 그 다음에 DA 대 DB는 EA 대 EC다. 그 다음에 DA 대 DB는 EA 대 EC다. 이게 안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믿고 이렇게 기준을 두 가지로 해서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B를 읽는 것과 그 다음에 평행선의 양끝점을 스타팅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B를 읽는 법을 여러분들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요거는 없는 거예요. 뭐가 없냐 하면 자 DA 대 DB는 EA 대 EC가 되지 이거와 이거 즉 DE와 DE 대 BC 이것까지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뭐는 없다? DE 대
BC 이 부분은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맞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어디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닮은 도형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DE 대 FC가 있어야 되는 거죠. DE 대 FC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DE 대 FC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에서 FC가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는 주의해야 돼? 바로 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된다. 기억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예쁘게 한번 더 써주면 D, E 대 BC는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D 대 BC는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증명했던 것들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이 부분 증명한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증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주의해야 될 것. 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자, 뭐예요? 우리가 여기 삼각형 A, B, C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DE가 있다고 치자. DE가 있다고 치면 뭐를 기준으로 자, 뭐를 기준으로 DE를 기준으로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A 대 A 다시는 B 대 B 다시 그 다음에 뭐예요? C 대 C 다시는 아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C 대 C 다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빠르게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뭐를 기준으로 처음에는 A를 기준으로 자, 개념하기 1번은 A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X 대 9는 4 대 6이 돼야 되는 거죠. X 대 9는 4 대 6이 되니까 그래서 얼마예요? X는 4, 36 나누기 6이 돼서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역시 뭐예요? AB 대 AD는 그 다음에 X 대 12 하면 되겠죠. 10 대 15는 X 대 12 이게 되겠고 그래서 X는 계산하면 8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빨리 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역시 뭐를 기준으로 해요? 이 A를 기준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이 8대 X는 12대 30 이렇게 되겠죠. 그죠? 8대 X는 12대 30 비례식을 계산해보면 그래서 X는 8 곱하기 30 나누기 12 이렇게 해서 20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역시 이번에는 개념하기 2번은 뭐예요? 평행선을 기준으로 이 평행선을 기준으로 이 D와 E를 스타팅 포인트로 해서 읽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뭐 X 대 6은 4 대 8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X 대 6은 4 대 8 이렇게 하면 X는 6, 4, 24 나누기 8 이렇게 해서 3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역시 얘를 기준으로 이 3 대 X는 4 대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1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 대 X는 4 대 12 이렇게 읽어주니까 4X는 얼마가 되겠어요? 4X는 뭐 36 그래서 X는 9 이렇게 읽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도 어때요? 8대 얘는 뭐예요? 8 플러스 X 이렇게 읽어야 되죠. 10대 2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대 25는 8대 8 플러스 X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8 플러스 X라고 하는 녀석은 다 넘겨주면 25 곱하기 8 그리고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다 해주면은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X는 뭐가 됩니까? 12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좀 시간이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공부해서 규칙성 있게 우리가 삼각형을 중심으로 평행선을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길이의 비를 규칙성을 가지고 꼭지점을 중심으로 읽어줄 거냐, 평행선의 양끝점을 중심으로 읽어줄 거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하고 그 이유까지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